진심이라고요?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혜숙은 거울 앞에서 손으로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매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황혼 재혼을 앞둔 마지막 독신의 아침이었거든요. 이 나이에 누굴 만난다는 건 다시 봄이 오는 거야. 혜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연보라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을 혼자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외로움과 싸우며 보낸 긴 겨울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았죠. 요양원 봉사활동을 시작한 건 딸 세진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울해하는 엄마를 보기 힘들어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혜숙은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김영호를 만났어요. 74세의 영호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내를 돌보려고 매일 요양원을 찾아왔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혜숙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혜숙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영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항상 조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몇 달 후 영호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죠. 나이 든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혜숙 씨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혜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딸 세진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축복해 주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혼자 계실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혜숙의 대학 동창들도 몇 명 왔는데 모두들 늦은 나이에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혜숙아, 정말 좋겠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인연을 만나다니. 맞아, 영호 씨 참 좋은 분 같아. 잘 사세요. 친구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혜숙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죠. 결혼 후 두 사람은 영호가 고향으로 여기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영호의 바람이었어요. 혜숙도 그 생각에 동의했죠. 마을 언덕 위 작은 한옥집을 얻어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서 두 사람은 함께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혜숙 씨, 이 상추 봐요.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영호가 싱긋 웃으며 파릇파릇한 상추를 보여주었습니다. 혜숙도 덩달아 웃었어요. 흙냄새를 맡으며 함께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일을 나눴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어도 편안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죠. 영호 씨, 고마워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혜숙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혜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봄이 왔구나. 정말로 봄이 왔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번져나갔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숙과 영호의 새로운 생활은 평온했지만 작은 변화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혜숙은 영호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영호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혜숙이 물어보면 영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혜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눈빛에 어떤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혜숙은 집 정리를 하다가
영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생활용품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묶음을 발견했어요. 노란 종이에 바랜 잉크로 쓰인 편지들이었죠.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편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봉투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명자에게. 해숙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자.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잠시 생각해보니 기억이 났어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윤명자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영호의 젊은 시절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내용이었죠. 명자야, 오늘도 너를 생각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 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숙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모두 명자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들이었죠. 날짜를 보니 해숙이 대학교 4학년이던 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해숙은 앉은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자는 분명 자신의 룸메이트였는데 영호와 그런 사이였다는 걸까요? 그런데 왜 자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때 대학 시절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키가 크고 예쁜 학생이었어요. 성격도 밝고 활발해서 남자친구들이 많았죠. 해숙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내향적인 편이었는데 명자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지만 잘 지냈어요. 하지만 4학년 때 명자가 갑자기 자취방을 나간 것이 기억났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죠. 졸업식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졸업 후에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설마 그때 명자가 사귀던 남자가 영호 씨였던 건가? 해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명자와 영호의 관계를 자신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었어요.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도 그런 큰일을 모르고 지냈다니. 편지를 다시 정리하려는데 영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황급히 편지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해숙 씨 뭐 하세요? 영호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해숙에게는 어색하게 들렸어요. 아,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애써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그런 해숙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호를 바라볼 때마다 다른 사람 같았죠.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해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영호 씨, 명자라는 사람. 누구예요? 영호의 수저가 그대로 멈췄어요.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명자요? 갑자기 왜 그런 이름을?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이름 가진 분이 있나 해서. 영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그냥 잊힌 이름이죠. 잊힌 이름이라니 무슨 의미예요? 해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식탁에 흘렀죠.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영호를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영호의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과거 속에 명자가 있는 건 아닐까?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영호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해숙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걸까? 결혼한 지 겨우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의심을 품게 되다니. 해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영우에게 더 이상 명자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영우도 그 후로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해숙은 마을 중심가에 새로 생긴 북카페에 들렀어요. 책도 보고 차 한 잔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아담한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해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돌아본 해숙의 눈이 크게 놀라 멈춰버렸어요. 명자?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분명 윤명자였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회색빛이 돌았지만 키가 크고 우아한 자세는 그대로였죠. 명자도 해숙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해숙이, 맞지?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또렷했어요. 명자야, 정말 너구나. 해숙은 일어나서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반가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 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명자야,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 연락도 없이. 한 달 전에 이사 왔어. 이혼하고 나서 고향 근처로 내려오고 싶었거든. 명자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해숙은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겉으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반가운 재회 같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해숙아,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잘했고? 응.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다가 최근에 재혼했어. 해숙이 대답하자 명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예리한 빛이 스쳤죠. 재혼? 상대방이 누구야? 김영호라는 분이야. 혹시 기억나? 명자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김영호.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명자는 태연한 척했지만 해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대학 동기야. 너도 알 거야.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네. 명자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해숙의 가슴속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안전한 주제들이었죠. 자녀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생활 등등. 그러나 해숙은 계속 명자를 관찰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명자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해숙도 함께 일어나며 명자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명자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남편도 소개해줄게. 해숙의 말에 명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명자는 서둘러 카페를 나갔고 해숙은 그 모습을 창문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우연히 만난 게 정말 우연일까? 명자가 이 마을에 이사 온 것도 오늘 카페에서 만난 것도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이 사람과 영우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수 없어. 해숙은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우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해숙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영우 씨, 오늘 마을에서 옛 친구를 만났어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누구를 만났는데요? 윤명자라는 친구요. 대학 룸메이트였거든요. 영우의 손이 멈췄어요. 호미를 든 손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죠. 명자를 만났다고요? 네.
한 달 전에 이 근처로 이사 왔다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영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계속 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숙은 확신했어요. 영호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많았지만 먼저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해숙은 영호를 계속 관찰했지만 영호는 시선을 피하며 밥만 먹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해숙이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명자를 다시 봤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날에는 집 근처 산책로에서 명자와 마주쳤어요. 산책한다고 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이 동네를 정찰하는 것 같았거든요. 해숙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명자가 자주 나타나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죠. 혹시 명자가 영호 씨를 보려고 온 건 아닐까? 해숙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새로운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해숙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명자를 다시 만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심과 불안이 하루하루 커져만 갔거든요. 영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주 멍하니 있고 말수도 줄었죠. 토요일 저녁 해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친 해숙이 거실로 와서 영호 앞에 앉았습니다. 영호는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명자 이야기요.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이 바스락거렸어요. 명자와 영호 씨의 관계를 직접 묻고 싶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숙 씨가 알고 계셨군요. 편지를 봤어요. 우연히.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말해주세요. 명자가 누구인지, 영호 씨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명자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어요. 4학년 때였죠. 도서관에서 처음 봤는데 한눈에 반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는 표정이 애틋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던 거군요. 네, 매일 편지를 썼어요. 직접 전해주지는 못하고 대부분 못 보낸 편지들이었죠. 그럼 명자는 영호 씨 마음을 몰랐다는 건가요? 영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명자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몇 달 동안 만났거든요. 해숙의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연인 사이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명자가 갑자기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 영호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50년이 지난 상처였지만 여전히 아픈 것 같았어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는 안 된다는 말만 남기고요. 그 이유를 모르세요? 몰랐어요. 갑자기였거든요. 전날까지만 해도 행복해했는데 해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과거의 여자가 자신의 룸메이트였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죠. 그런데 해숙 씨, 혹시 명자와 친했나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룸메이트였어요. 한 방에서 같이 살았죠. 이번에는 영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해숙 씨를 알고 있었겠네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명자는 영호 씨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해숙 씨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연인과 룸메이트가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다음날 일요일 오후 해숙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명자야, 나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일인데? 할 이야기가 있어서. 카페에서 만날까?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어요. 1시간 후 북카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해숙의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명자야,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너 김영호 알고 있지?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알고 있어. 어떤 사이였는데? 명자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연인이었어. 해숙이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 룸메이트였잖아. 말할 수 없었어. 왜?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를 질투했거든. 해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를? 왜? 너는 모든 게 완벽했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좋아했어. 나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거든. 그게 영호 씨와 무슨 상관이야? 영호도 결국 너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 해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야? 영호 씨는 너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사랑했지.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 언젠가는 너를 보게 될 거라고, 그럼 나와 비교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명자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질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다는 거였죠. 그래서 떠난 거야? 응. 상처받기 전에 먼저 떠나고 싶었어. 해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영호의 마음에 평생 상처를 남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왜 다시 나타난 거야? 명자가 고개를 들어 해숙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영호는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거야. 그런데 내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후회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었어. 해숙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명자야, 영호 씨는 이제 내 남편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뭐? 영호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해숙은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명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영호와 마주쳤습니다. 명자를 만나고 왔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영호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도 명자를 사랑하고 있나요? 영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와의 결혼은 뭐예요? 외로움을 달래려는 방편이었나요? 아니에요. 해숙 씨를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해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새벽 5시 해숙은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영호가 잠든 사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거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영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세진이 집에 가요. 해숙 씨, 제발 가지 마세요. 영호가 다급히 해숙의 팔을 잡았지만 해숙은 뿌리쳤어요. 놓아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가운 말을 남기고 해숙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영호의 절망적인 표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딸 세진의 집에 도착해서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세진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다니. 세진아,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봐. 엄마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 정말 엄마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세진의 말이 해숙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이혼하세요, 엄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해숙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영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영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해숙 씨 편지를 썼어요. 제발 읽어주세요. 영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제발요. 제 진심을 알아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영호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해숙은 깜짝 놀라며 편지를 받았어요. 영호가 돌아간 후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해숙 씨께. 나는 명자를 사랑했지만 너를 만나 진짜 삶을 배웠어. 명자는 내 과거의 사랑이지만 너는 내 현재이자 미래야.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은 너뿐이야. 돌아와줘. 기회를 한 번 더 줘.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뒤섞여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명자였습니다. 해숙아, 나야. 뭔 일이야? 영호를 만났어. 너한테 편지 전하고 온다면서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더라. 해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해숙아,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영호는 정말 너를 사랑해. 내가 보기에도 확실해. 나한테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있을 뿐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다시 나타난 거야? 바보 같은 욕심이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영호의 행복은 너와 함께 있을 때야. 해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세진이 엄마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결정하세요.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면 모두 다 힘들어져요. 세진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마음을 따르세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딸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누가 상처를 준 걸까? 그들? 아니면 내 기대였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해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새벽 2시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모두 밝히고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야, 영호 씨와 함께 만나자. 세 사람이 모두. 해숙아. 정말? 이제 끝을 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 2시. 바닷가 등대 앞에서. 해숙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서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50년 전 시작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바닷가 등대 앞 오후 2시. 해숙은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0년 만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거든요. 먼저 명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해숙 옆에 앉았어요. 해숙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제라도 정리해야 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두 사람이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영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해숙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명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까지. 왜? 앉으세요, 영호 씨. 우리 셋이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해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영호는 두 여자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호 씨.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편지 잘 읽었어요.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명자 앞에서 직접 말해보세요. 누구를 선택할 건지.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해숙 씨 그건 망설이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명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 해숙아. 내가 먼저 말할게. 명자는 영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영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의 눈이 커졌어요. 50년 전에 내가 너를 떠난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해숙도 긴장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걸까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동시에 해숙이를 질투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숙이는 모든 게 완벽했거든. 공부도 성격도 사람들의 사랑도. 나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어. 명자야. 해숙이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언젠가는 영호도 해숙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럼 나와 비교하게 될 거라고. 영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알아. 이제는 알아. 하지만 그땐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상처받기 전에 먼저 떠나기로 했던 거야.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 내가 떠난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나는 임신했었어. 폭탄 같은 고백이었어요. 해숙과 영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 영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너의 아이였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그 시절에 미혼모가 된다는 건 너도 알잖아. 명자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어요. 그래서 혼자 결정했어. 아이를 지우고 너에게서 멀어지기로. 영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불가능했어. 너의 앞길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 해숙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한 줄 편지만 남기고 떠났던 거야. 미안하다. 우리는 안 된다고. 영호가 주저앉았어요. 5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자야.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런 고생을.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명자가 해숙을 바라봤어요. 해숙아, 그래서 내가 다시 나타난 거야. 영호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영호가 정말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영호가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어요. 명자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영호야. 과거는 이제 그만. 명자가 해숙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해숙아, 영호를 용서해줘. 그는 정말 너를 사랑해.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자야. 너도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는 괜찮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영호가 두 여자에게 다가왔어요. 두 분 모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해숙 씨. 영호가 해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해숙은 한참 동안 영호를 바라봤어요. 분노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측은함도 느껴졌습니다. 영호 씨, 일어나세요. 해숙이 영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정말로 해숙 씨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명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나는 정말 떠날게. 너희 둘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명자야, 어디 가려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 여기 있으면 자꾸 과거 생각이 날 것 같아서. 해숙이 명자를 꼭 안았어요.
명자야 고마워.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혜수가. 너 덕분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 세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명자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혜숙과 영호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죠. 명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혜숙 씨, 집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혜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물론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50년 전 시작된 복잡한 인연이 드디어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숙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영호와는 여전히 어색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혜숙 씨 아침 드세요. 영호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혜숙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영호는 텃밭으로 나갔어요. 혜숙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마치 속죄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딸 세진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세진은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일주일 전보다는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요? 그 영호 아저씨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혜숙은 딸에게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명자의 고백, 50년 전의 진실, 그리고 자신의 결정까지.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세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그럴만해요. 그런데 엄마 정말 영우 아저씨를 용서하신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 명자의 일방적인 이별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살았을 테니까. 세진은 엄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다시는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알고 있어. 이번에는 신중하게 할게. 세진이 돌아간 후 혜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영호를 다시 믿어도 될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 저녁 무렵 영호가 텃밭에서 따온 상추 한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혜숙 씨 상추가 정말 잘 자랐어요. 같이 보실래요? 혜숙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와, 정말 크게 자랐네요. 혜숙이 싱싱한 상추를 보며 감탄했어요. 혜숙 씨가 없는 동안 매일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혜숙 씨가 돌아오시면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영호의 말에 혜숙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혜숙 씨.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계속 사과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혜숙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혜숙 씨만 생각하며 살겠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혜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명자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혜수가 서울로 올라와서 편지 쓴다. 그날 바닷가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5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혜숙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영호와 잘 지내고 있니? 그 사람 정말 너를 사랑해. 내가 확신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가끔 안부 전화할게.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혜수가 우리 모두 잃었고 모두 얻었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아도 돼. 고마워 내 평생 친구야. 혜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명자도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숙은 영우에게 명자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명자도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네요. 영우가 편지를 읽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명자 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우 씨도 이제 정말 과거를 놓아주세요. 네, 이제 완전히 놓았어요. 영우가 혜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혜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혜숙이 영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요. 물론이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혜숙은 영우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뭐예요? 혜숙 씨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찌개. 모두 혜숙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언제 이런 걸 다 배우셨어요? 혜숙 씨 없는 동안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혜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우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혜숙의 칭찬에 영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혜숙 씨. 네, 행복해요. 혜숙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행복한가? 네, 행복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혜숙 씨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예전처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호 씨, 우리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죠? 네, 정말로요. 혜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숙과 영호가 다시 함께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과거의 상처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혜숙은 텃밭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숙 씨, 뭘 그렇게 보세요? 영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봄이 왔네요. 정말로. 혜숙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식물들이 새로운 생명을 틀트는 모습이 자신들의 상황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새로운 시작이죠. 영호가 혜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혜숙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를 기다려줘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혜숙 씨가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혜숙이 문을 열어보니 딸 세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뭘 축하한다는 거야? 엄마가 다시 웃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축하할 일이에요. 세진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세진아. 혜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영호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세진이 영호에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세진 씨 고마워요. 어머님을 다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게 기회를 줘서. 이제 정말 잘해주세요. 또 엄마 울리시면 안 돼요. 약속합니다. 영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세진은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두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진이 돌아간 후 혜숙과 영호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혜숙 씨, 내일 같이 바닷가에 가실래요? 바닷가요?
왜요? 그냥 같이 걷고 싶어서요. 새로운 마음으로. 해숙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지난번 바닷가에서의 일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다음날 오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숙 씨, 저기 등대 보이세요? 영호가 가리키는 곳에는 지난번 세 사람이 만났던 등대가 있었어요. 네, 보여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용기 내서 모든 걸 정리해줘서. 저도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정리하지 않았다면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등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해숙 씨. 네. 정말 사랑해요. 영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해숙도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모든 상처와 오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명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해수가 잘 지내? 응,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야. 영호아는 어때? 좋아. 정말 좋아. 해숙의 목소리에서 행복함이 느껴졌어요. 그럼 됐다. 나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동네에서 그림 교실을 열었거든. 정말? 잘 됐네. 응.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재미있어. 새로운 인생이야. 명자의 목소리도 밝았어요. 해수가 너희 둘 정말 행복하게 살아. 나도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해숙은 영호에게 명자의 소식을 전했어요. 다행이네요. 명자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니까요. 우리 모두 행복해졌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숙은 마을 풍경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영호 씨, 우리 텃밭에 꽃도 심어요. 꽃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꽃을 심을까요? 코스모스는 어때요? 가을에 예쁘게 필 거예요. 좋아요. 함께 심어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숙 씨 정말 감사해요. 또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매일 감사해요. 해숙 씨가 있어서. 해숙은 영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영호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해숙 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평범하게요. 영호 씨와 함께 텃밭 가꾸고 가끔 딸도 보고 이웃들과 정담도 나누고. 그거면 충분해요. 저도 그런 삶을 원해요. 해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삶은 상처 위에 피는 꽃이야. 늦은 봄도 봄이니까. 해숙의 마음속 독백이었어요. 모든 상처와 시련을 겪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 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봄. 첫 번째 봄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해숙과 영호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